대선이 조기 대선 개막했습니다. 이 대선에서요, 문재인 독주입니다. 물론 일부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할 사람들 조사로 문재인과 안희정이 오차 범위 안에 있다 하지만은 제가 이 범친노들을 잘 아는데요, 경선 결과를 예측하자면 문재인이 1차에서 끝냅니다. 2차 결선 투표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2차 결선 투표 갈 우려가 있었다면 결선 투표라는 조항을 이렇게 안희정, 이재명을 달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넣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넣어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을 막을 나머지 사람들은 있는가? 자, 자유한국당이 31일까지라고 후보를 등록받겠다 해서 황교안 대행이 3월 29일까지 그만두면 출마를 할 수 있어서 황 대행을 위한 거냐라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랬을 거라 봅니다. 그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누구냐? 황교안과 홍준표, 이 두 사람 외에는 가시권에서 다 멀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홍준표 지사는 처음에는 좀 반짝하더니만 이 트럼프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시대 정신을 읽어야 트럼프가 되는데 홍 트럼프가 진짜 트럼프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황 대행 나올까 말까 고심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요즘 10% 미만으로 떨어진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박 대통령이 저렇게 불복을 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늘 보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제 서로 밑으로 내려가서 비슷해져 있고 두 당을 합쳐도 15%의 지지율도 안 나오는 조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당에서 후보로 나서 본들 당선도 거리가 멀고요. 또 대선을 출마하게 되면 까보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격이 나올 건데 지금 야권이 당선될 것 같아라는 이런 정세 속에서 언론들이 누구 폭로를 더 많이 봐줄 건가 하는 부분에 뻔한 저는 이치가 벌어질 겁니다. 뭘 어떻게 뻔한 이치냐? 결국은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망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폭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 몇 군데서 언론에서 전화가 왔는데 좀 찾아뵙겠다. 왜 하냐면 어떤 후보 자료 좀 주라.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런 취재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난 2012년에 보니까 너네들 갖고 가서 나한테 찰떡같이 약속하고 갖고 가서는 엿바꿔 먹더라. 어느 쪽에 찔러주고 뭘 받았냐. 그러고는 당사자한테 갖다 준 놈도 있더라. 근데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 안 한다. 너네들이 보도하겠다고 공문으로 나한테 최고 책임자가 약속을 해서 보내주면 내가 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언론들도 검증 안 합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자, 그 검증은 뭐 문재인의 대권 가도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검증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지금까지 순탄하게 잘 살아서 대행까지 됐는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뭐 별 의미 없는 득표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틀리고 그리고 물러난 다음에 이제 낙선한 다음에 당 대표를 하겠다. 이 정치판에 뼈가 굵은 사람들 하고 있어요. 황 대행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판에 어울리는 분입니까?
그분 장점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무게감이 있고요. 진중하고 그 다음에 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으로서는 굉장히 잘 해왔다고 봅니다. 총리로서도 큰 잡음은 없었고요. 근데 출마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최근에 이분이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출마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바른정당의 후보는 유승민, 남경필인데 점점 지지율이 더 뒤로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손학규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데 지금 손학규 후보가 원하는 대로 국민의당 선출룰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80% 투표, 20% 여론조사라는데 사실상 뭐 안철수 압승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이 지금 탈당해서 손학규, 남경필, 유승민, 나경원, 임명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문연대를 개헌을 전제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는 연정도 전제가 되고 임기 3년 땀측도 전제가 돼야 된다. 이야기들이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김종인 개헌파의 앞잡이다, 나팔수다라고 이름을 거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이 얼마나 개헌에 반대했느냐, 개헌 세력은 빨갱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저러는 분은 개헌 세력들에 붙어서 한마디로 한자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요 총선 전으로 해서 개헌을 반대하려고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총선 전에 특히 많이 했어요. 총선 뒤에도 조금만 했고요. 그때만 해도 총선이 이렇게 형편없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간에 쫓겨나서 대선이 조기가 되면서 문재인이 이렇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 정상적인 대선 과정으로 가게 되는 상황에서 개헌을 해서 부패와 한마디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매우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최순실 문제가 6, 7월달 되면서 터지기 시작해서 8,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은 추락해갖고 문재인은 거의 뭐 되겠나 싶었는데 살아나서 이제는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10월 24일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그렇게 개헌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김무성이 2014년 10월입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박 대통령 유럽 간 동안에 상하이에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 분권적 개헌 이야기했다고 다음날 입 닥쳐라고 대가 입을 닥치고 개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솔직히 그때 당시에 저도 그런 입장에서 매우 강하게 개헌 세력을 TV에서 또 제 방송에서 시작하고 난 뒤에는 제 방송에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코너로 몰리자 10월 24일 날 국회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만들어 봐라. 나도 만들어 볼게. 그러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전 오후에는요, 박 대통령이 판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제 개헌판으로 흘러갔다.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이다까지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짜장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더만은 태블릿 PC가 터지니까 허지부지 됐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거국 총리 구성에서 대통령은 뒷점 물러나라. 처음엔 저도 반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탄핵 몰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싶어서 차라리 그걸 받든가 했더만은 그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 꼼수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찌 됐습니까? 탄핵 몰려버렸습니다. 국회가 무슨 총리를 추천해주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요. 자, 그때도 탄핵 안 간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이 판을 자초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이대로 가면 100% 문재인 당선됩니다. 저보고 개헌 세력 앞잡이다라고 하면서 말 바꿨다고 비판하는 분들은요, 문재인은 황장수 같은 사람이 막아라. 자신들은 신당을 만들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에 사람을 불러 모을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태극기 부대에 사람을 불러 모을 때 명분은 종북 문재인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종북 문재인 막기 위해서 탄핵 기각돼야 된다 했던 사람들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니까 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은 황장수가 막으라, 우리는 당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나 말거나 저는 문재인 후보가 현재와 같은 안보관을 가지고 있고 대북관, 대미관, 대중관을 가지고 있다면 몸을 던져서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현재와 같은 재벌, 삼성 등 재벌과 관련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노무현 정권처럼 정경유착 정권으로 가려고 한다면 몸을 던져서 막을 겁니다. 자, 그 막을 방법이 유일하게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문연대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요, 제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내 잘 아는 줄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잘 알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2011년에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좀 가서 도와줍시다 하고 가면서 제가 그 사무실로 가서 소개를 받아서 인사를 하고 여러 번 만나고 의견도 나누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만드는데 그분이나 저나 열심히 노력을 했고, 되고 난 이후에 그분과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 경제를 철저하게 개혁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재벌이나 기득권과의 유착을 끊어야 된다는 부분은 폐기되어 갔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빨리 포기를 했고 저도 점차적으로 옳은 소리를 하다가 팽이 되어 갔죠. 팽될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정권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분은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을 만나서 당의 비대위를 만들어 도와주러 갔고,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더만요. 가느냐고. 아니 내가 갈 사람입니까? 김종인 따라 민주당에. 청와대에서 물어보더라 어쩌다 하는데 저 갈 사람 아니지요. 그분은 거기 갔고 저는 지난 총선 때부터 그냥 뉴스 브리핑 열심히 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탈당을 해서 나오고 이제 반문연대를 만든다 할 때 저도 또 제 생각이 뉴스 브리핑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했고, 한 보름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탈당할 거냐니까 탈당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나도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서로가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해볼 만큼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했을 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부패 때문에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면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있어서
오히려 부패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게 되면 권력이 분산되어서 부패가 만연할 거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제정신을 못 차릴 때 정경유착이 대통령에 의해서 저렇게 만연한데 부패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는 제 말이 이 최순실 사태와 거기에 연관된 박 대통령을 보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좀 그러거나 대통령 스스로가 사업을 벌려서 들어먹는 이런 폐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제가 부패를 막는데 정경유착을 막는데 유용할 거라는 제 생각이 바닥부터 깨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미국에 노라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사드 이런 안보 또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시작전권 이안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고집을 계속 피우면 문 후보 당선되는 걸 그냥 그대로 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태극기를 들어서 이렇게 박 대통령 기각을 주도하던 당상의 성분들은 대통령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번 대선은 아마 포기를 하고 다음 20대를 겨냥을 하거나 20대 이제 다음 총선을 겨냥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보여요. 그분들 생각이니까 그거는 제가 존중을 합니다. 자, 안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사이에 한미의 관계, 한미 동맹에 기반한 모든 안보가 다 무너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재인 입장 밝히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안 바뀌죠.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 대통령이 점점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은 안보나 정경유착은 관심도 없이 촛불 든 사람들은 이제 무슨 촛불 혁명을 이루었다라는 것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라 꼴은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으로 흘러갈 건데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지금 말하는 자신의 안보관보다 일단 되고 나면 더 심하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보수나 중도 쪽의 견제가 심해지고 단합을 할까봐 자신의 안보관을 좀 낮추고 있는데 되면 더 심한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 사람의 지금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좀 연구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종인 씨도 나온 마당에 이 반패권 세력들을 엮어서 한마디로 견을 부득이 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안보를 주장을 하면서 부패 방지를 주장하면서 이 계엄 반대를 했는데 자, 직선제 대통령이 상상을 초월한 소설에나 나올 만한 부패를 해버렸고 안보는 지금 문재인이 5년제 대통령이 되어서 강력한 대통령 직선제의 카리스마를 갖고 안보를 만약에 흐트리려고 작정을 한다면 그 5년 안에 뭔 일이 벌어질지 혹시라도 저분들이 한 번 더 집권하면 10년 동안에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중요한 것은 막을 수 있으면 한번 막아보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확률이 현재로서는 10% 될까 말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야당을 하더라도 눈앞에 확실한 현찰 우리는 가서 TK를 기반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를 기반으로 다음 총선을 기약하고 거기에서 권력을 잡고 있자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문재인 막기 위해서 박근혜 기각해야 된다 하다가 기각이 안 되니까 사실상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우리는 야당으로 가겠다. 물론 가서 그 안에서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하기 나름이겠죠. 잘 되길 바라는데 저는 부도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런데 앞장서면 또 다음 정권에 지킬 수도 있겠죠. 그게 뭘 중요합니까? 언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막아보겠다. 수레가 오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수레를 막아보러 나서다가 깔려 죽더라도 한번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반문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려고 한다면 다 엮어야 된다. 안철수부터 김종인 그리고 유승민, 남경필, 자유한국당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엮으려면 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본드는 연정이고 대연정이고 그리고 개헌이고 3년 임기 단축이다. 그래서 한번 반문연대로 엮어보자. 그리고 장기표 씨도 출마 선언을 했길래 그분도 반문연대, 문재인 반대하는 사람은 다 모이자라고 기치로 들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제 모셔가지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자,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안보관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고 또 과거 노무현 정권의 정경유착, 삼성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말을 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빠져 있을라 했습니다. 제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원래 당을 한번 만들어 봐서 제가 좀 나가가지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조금 하면서 좀 떠들어보고 정말로 한 2, 3%라도 잡혀서 토론에 한번 나가서 대선 후보로 하여금 올바른 정책, 안보와 경제개혁, 부패 청산 등을 이야기하고 주거 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매기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게 꿈입니다. 그런데 탄핵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제 기반이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뉴스 브리핑 방송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래 된 상황에서 제가 뜬구름 잡듯이 황당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제 꿈을 좀 접었습니다. 실제 해보려고 좀 여러 사람도 만났는데요. 만나고 나서 보니까 참 다들 내 생각 같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접었고, 이 대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반문연대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된다. 지더라도 노력을 해보고 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걸 주장을 했고, 그러려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개헌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이원집정부제 분권적 개헌이라는 부분을 달갑게 받아들인 부분이 아닙니다. 피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개헌을 한마디로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데, 제가 무슨 대통령입니까? 권력을 탐하는 사람입니까? 거의 될 만한 사람을 막아보고자 제 생각을 좀 바꾼 부분을 가지고 너무 비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야당 가서 거기서 좀 잡아보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문연대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만들어지어 가는 모양새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에서요, 삼김시 이후에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사라지면서 어떤 사람이든 순식간에 탄핵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이든 자기 정치 세력을 가지고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는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집권 세력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조금만 잘못이 나와도 탄핵하자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 패권이라는 한마디로 정당의 독재를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이 사라지고 서로 간에 다름을 좀 조율을 했어요. 그나마 안보나 경제개혁에 있어서 방향이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시도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강력하게 대통령 직선제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말을 바꾼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됐고요. 하지만은 이 세상의 정치 현실은 소설이나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흘러가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루아침에 자기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데 저같이 미간 말직도 아닌 사인이 말을 바꾼 부분을 너무 나무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제 나름대로의 이 문재인 독주를 막아보겠다라는 사마귀 같은 심정으로 한 겁니다. 자, 이 반문연대요.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가 뽑히고 유승민이 뽑히고 저쪽에서 황교안이든 홍준표가 뽑히고 김정인도 독자 출마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4월 초 정도 되면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질 겁니다. 대선 후보 등록 시점인 4월 한 17, 8일 정도까지 가요. 그 보름 남짓한 시간이 반문연대가 성사되는가 만든가 하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될 겁니다. 현재로서 성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투표에 기권하거나 당일날 놀러 가면서 이 세상을 잊으려한다고 잊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정권 들어서고 하는 꼬라지들 보면 텔레비를 꺼버리고 신문을 찢어버리는 날들이 반복이 될 건데요. 그걸 보느니 한번 희망을 가지고 쌓아보자. 제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눈꽃만한 1%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그 뒤에 뭐 치러야 될 일이 뭐라도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는 거고, 저는 거기에 뭐 끼어들거나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국민 계몽을 열심히, 계몽이란 말 쓰지 말아라는데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쓸 겁니다. 사실 좀 계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국민 계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